안녕하세요 여러분, 효끼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한일 커플보다는 제가 이제 일본 생활을 한 지 9년 차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취업 계기나 과거 이야기를 한번 시간 순으로 얘기를 해보면 좀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좀 켜보게 됐습니다. 참고로 이 애는 도키네모 GS 걸즈 사이즈 3에 나오는 후지야마 아라시라는 제 최애 캐릭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엄청 좋아했던 캐릭이에요.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효끼이고요. 한국의 수도권 4년제 대학을 나와서 현재 일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6년차 회사원이고 올해 4월부터 7년차로 들어가네요. 와, 진짜 오래 일하긴 했다 나. 그래서 사실 일본 생활은 제가 교환학생도 다니고 모로모로 포함해서 8년차가 되는 정말 긴 생활, 도쿄에서의 생활을 길게 한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중증 오타쿠였는데요.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게임 이런 건 진짜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게임을 형제들이랑 하는 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런 서브컬처 관련된 오타쿠였는데 이제 일본에서 번역이 안 된 게임이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금색의 코르다라고,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실 수도 있겠는데 게임이 원작이거든요. 코에이에서 루비파트에서 나온 게임인데 그 게임이 번역이 안 돼서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은데 내가 일본어를 못해. 그 장르는 풀보이스도 아니고 무려 클래식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일본어를 시작해야겠다 하는 그런 되게 오덕오덕한 마음으로 구몬 일본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구몬? 뭐 애기들이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 구몬은 끝도 없이 이제 반복과 복습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히라가나 가타카나를 잘 안 까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 만화 뭐 블리치 뭐 나루토 뭐 코드기어스 룰루슈 막 긴타마 이런 거 보면서 귀도 트이면서 일본어 공부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일본어에 대해서 더 배울 욕구도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는 그냥 일반, 저는 이제 평준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비평준화해서 그냥 성적대로 갔고요. 고등학교 때는 일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이제 유학을 하고 싶었는데 뭐 돈 사정도 있고 미성년자였으니까 그냥 일본에 가서 살래 약간 이런 상상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결국에 그냥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수능을 봐서 한국에 있는 4년제 수도권 대학으로 일본어 전공으로 입학을 하게 되고요. 대학교에서 일본어 전공을 공부하면서 사실 복수 전공으로 그 대학에 이제 문화 콘텐츠 학과가 있어서 일본어만으로는 뭔가 먹고 살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 콘텐츠도 복수 전공을 했어요. 뭔가 좀 비슷비슷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1학년 때부터 진짜 일본어 능력은 괜찮았어요. N1을 이미 갖고 있었거든요. 제 일본어 능력 시험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N1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진짜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1학년 때부터 3학년 전공 수업을 듣고 좀 나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무조건 이거 공부해야 되고 수능 내신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저는 압박이 컸는데 이제 대학교 가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오니까 또 되게 대학교 가면서 학구열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3학년 때 이제 드디어 교환학생을 일본으로 가게 됩니다. 도쿄 외국어 대학이라고 도쿄 가이코쿠 다이가쿠라는 곳으로 이제 1년간 교환학생을 하게 됐는데 그게 되게 의외인 게 저희 학교가 엄청 막 좋은 학교가 아니거든요. 한국에 있는 대학교가. 근데 도쿄 외국어 대학이 엄청 랭킹이 높아요. 일단은 국립대라는 거랑 이제 일본은 국립대를 굉장히 이제 머리 좋은 학교로 이제 쳐주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도쿄대라든가 교토대 뭐 이런 좀 상위권 높은 대학은 언어 관련 학부가 아마 없던 걸로 알아요. 그래서 유일하게 언어 관련이면은 도쿄 외국어 대학이 1바. 근데 진짜 언어에 관련된 자부심이라든가 그런 커리큘럼이 되게 잘 되는 대학이었어요. 교환학생 때가 너무 좋았어요. 이제 기숙사 생활도 처음 해보고 이제 일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 뭐 서양이라든가 각 나라들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그때 처음 해보고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에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이제 교환학생 때 굉장히 경험을 많이 하면서 사실 그 1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일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해서 사실 저는 편입도 생각해보고 일본 대학 재입학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 선택한 거는 이제 니켄세라고 일본 문화 연수생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각 이제 대학교마다 일본어 전공자를 이제 한 명 추첨을 해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을 한 뒤에 필기 시험과 면접을 통해서 매년 한 25명에서 30몇 명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국비 유학생으로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해서 히토츠바시 대학으로 또 1년간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교환학생 제도랑 틀리게 아예 휴학을 해야 되고 갈 필요가 있어서 4학년 1학기 때까지 한국 대학을 마치고 이제 그때 휴학을 하고 1년간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히토츠바시 대학에 제가 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었어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엄청난 좋은 대학을 나온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 딱 타이밍이 이제 일본 취업을 해서 내정을 받고 한국에 돌아와서 4학년 2학기를 마치면 바로 입사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아다리가 맞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뭔가 취업 한번 도전해봐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제 주변에 이제 일본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랬었는데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도 한번 도전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물 흐르듯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히토츠바시 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취준 생활도 함께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자소서를 약 30개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게임 회사나 엔터메 관련, 서브컬처 관련 출판이라든가 애니메이션, 만화 약간 그런 업계를 통하는 거 엔터메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에서 많이 넣었고 결국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2곳에 내정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회사는 대기업이었어요. 누구나 들면 다 아는 대기업에 내정을 받고 두 번째는 이제 대기업은 아니지만 이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제 메가 벤처. 일본은 메가 벤처라고 이제 벤처에서 뭐 중견 대기업으로 가기 직전의 상태를 이제 메가 벤처라고 하는데 저는 후자인 메가 벤처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왜 대기업을 사퇴했는지 모르겠는데 훨씬 저는 그 메가 벤처가 더 재밌을 것 같아서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도 더 좋은 경험을 많이 했고요. 2018년도에 신조레 1년차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저는 게임 회사에서 기획자로 이제 입사를 했다가 이제 마케팅 부서에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성우분들이랑 같이 이벤트도 진행하거나 아니면 뭐 캠페인 같은 것도 설계하면서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가 또 많이 만나고 실제로 이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수록 현장도 가서 디렉션 같은 것도 하는 거 본 적도 있고 제가 만난 성우들이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저 애니메이션 만화 덕후였기도 하고 지금 얘기하는 거 좀 까먹었는데 진짜 성우 덕후였거든요. 성공한 덕후였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업계에 들어와서 만족을 해요. 지금은 다른 회사 이직해서 기업 브랜딩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일본 취업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단계를 거쳐왔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 같은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무래도 교환 유학했다가 뭐 니켄세 했다가 뭐 2번 가는 경우가 이렇게 흔치도 않고 한국에서 취업 준비를 한다던가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이제 취업 준비를 한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대학에 수도권 대학을 나왔지만 도쿄 외국어 대학이라든가 히토츠바시 대학이라는 일본의 명문대라는 에 공부했던 기록이 있다라는 거를 제 이력서에서도 이렇게 어필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스펙 이상의 좋은 기업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취업이 쉽다, 뭐 한국보다 훨씬 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일본 취업은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딱 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일본 취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일본어가 기본 베이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에서의 일본어가 베이스가 된다고 하는 거는 대학교에서 강의를 듣고 그 강의를 이해를 해서 과제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의 독해력이나 문장력을 구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이제 자기의 면접이라든가 자소서에서도 자기 의견에 필요한 사람이 이제 면접에 통과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기업 일을 할 때 특히 문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영업이라든가 뭐 기획자라든가 진행 관리라든가 이런 일이 많잖아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어가 안 되면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 일본어가 기본 베이스가 되지 않은 이상은 일본 취업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일본 취업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 보면서 좀 이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